제가 기사 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바이 운전자가 일부러 이제 난폭 운전하고 어떻게 남성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부러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본이고 이제 횡단보도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일부러 볼까지 앞까지 가서 탁 쓰고 이야 나쁜 사람들이네. 네. 도로 위를 휘젓듯 질주하는 오토바이.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달리다 보행자들을 거의 칠 뻔합니다. 야 뭐야? 도로를 달리다 유턴 차량이 앞을 막아서자 이번에 쫓아가서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42살 천모 씨가 오토바이 측면에 단 카메라로 직접 찍은 영상들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가고 경찰 단속을 피해 역주행하는 영상까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난폭 운전을 하던 천 씨가 이곳에서 교통경찰에 제지를 당하자 아랑곳하지 않고 도주하면서 역주행까지 했습니다. 이 제가 보기로는 통계를 봤을 때 교통사고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이제 오토바이 사고 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난폭 운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게 무슨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지 오토바이가 또 사각지대에 있는지 이런 점이 좀 오토바이의 난폭 운전은 우선 자동차는 지나가면서 누가 난폭 운전할 때 그걸 찍습니다. 옆에 운전하고 동승자에서 야야 저 찍어 스마트폰으로 찍고 또는 내 차에 블랙박스 찍혀 있는 거 그걸 토대로 해서 생활 안전에 또는 국민신문고 이런 데 신고를 하면은 그 자동차 소유자가 누군지를 찾아서 또 연락해서 운전자가 누군지 밝혀졌을 때 범칙금이고요. 운전자가 누군지 밝히지 않을 때는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죠. 그런 것을 신고해서 이렇게 범칙금 과태료 부과시키는 거, 부과되게 하는 것에서 상품권 날린다는 그런 이제 소구가 있던데요. 근데 오토바이는 슝 지나가면은 또 옆으로 빠지고 그리고 또 번호판이 자동차 번호판은 조그맣잖아요. 조그마서 잘 안 보이고 또 안 달고 다니는 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고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자동차 타는 분들이 자동차를 볼 때 미워 보이는데 오토바이는 아예 원래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좀 자동차보다는 덜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신고가 덜 돼서 그렇죠. 제대로 신고하고 제대로 단속하면 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토바이도 자동차랑 똑같아요. 자동차 오토바이 똑같습니다. 다만 오토바이는 오른쪽 차로로 가도록 돼 있죠. 그거 말고는 자동차와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타고 있을 때 약자 보여지 그런 것도 없고요. 오토바이도 똑같은 차예요. 그래서 법에는 문제가 없어요. 자동차는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등록사무소에. 그리고 그 오토바이는 시군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제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등록과 신고만 다르고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좀 작다는 거 그거만 차이가 있지 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자동차보다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 더 이제 물리적 충돌에 대한 부상 정도도 크고 사고 위험도 큰데 왜 자동차는 등록제고 오토바이는 신고제고 그래서 지금 오토바이가 몇 대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는지 이런 통계도 잘 안 잡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이제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똑같이 등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지적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토바이를 등록제로 바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오토바이 등록제로 하면은 구청에 가서 구청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자동차 등록사업소 거기에 가서 등록번호 바꾼다고 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마음뜻이 바뀔까요? 똑같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난폭 운전하고 자동차 운전자 중에서도 똑같이 과시욕으로 막 신호 위반하고 중앙에 침범하고 그래서 몇 킬로미터를 내가 얼마나 주파했다 그것을 SNS에 올렸다가 그 면허 취소된 사람도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오토바이 운전자 중에서도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런 건 아니죠. 일부 오토바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점잖지 못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막으려면은 처벌을 무겁게 해야 됩니다. 오토바이 저렇게 다니면은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일벌 100개 차원에서 구속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난폭운전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구속시켜서 너 이렇게 여러 번이나 위험하게 했으니까 너는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 법원에서도 실형 선고하고 지금은 불구속으로 보냈죠. 불구속으로 입건해서 불구속 송치됐는데 검사가 정식 재판 청구하는 거예요.
불구속 상태에서 불구속 기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재판하는 겁니다. 판사가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운전을 갖다 험하게 하시니까 앞으로 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좀 반성이 필요하겠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년 들어 살아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 운전을 하겠어요? 겁나서 못하지. 그리고 저렇게 오랫동안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했던 저 오토바이, 범죄에 제공됐던 오토바이니까 몰수하겠습니다. 오토바이 뚜껑에서 뺏어가 보세요. 야, 오토바이 타다가 납부하면 혼나. 처벌돼. 무겁게 처벌돼. 그런 인식이 널리 퍼져야 그래야 오토바이 점점이 타죠. 그러면 법적, 제도적으로 뭔가 사각지대에 있다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제가 보는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법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똑같이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고요. 사고 나면 똑같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적용받고요. 또 도망가 뺑소니시면 똑같이 특가법에 적용받고요. 법은 잘 돼 있어요. 다만 제대로 집행을 안 할 뿐이죠. 경찰이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꼭 3.1절, 광복절 그때만 오토바이들이 그냥 떼를 지어다니면서 남풍운전할 때 그때만 잡으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도 위험한 오토바이들은 단속을 해야죠. 목기 처벌해야죠.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잖아요. 이게 가볍다고 보시는 거예요? 1년 들어가 살아보세요. 실제로 1년 들어가서 살게 해보세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징역 1년이.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괜히 폼 쪘다가 그 오토바이가 얼마짜리인지 모르는데 벌금 500만 원 선고해보세요. 오토바이 팔아도 모자르면. 또 그래서 안 하지요. 법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실질적으로는 가벼운 벌금형, 벌금 50만 원, 100만 원 끝나니까 별거 아니다. 뭐 이번에 다음 달에 보너스 타면 또 벌금 내야 되지.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러는 거예요. 무겁게 처벌해야 돼요. 벌금형을 할 게 아니라 처음에 집행유예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징역유예, 집행유예 1년. 그렇게 했다가 다음에 또 그러면 집행유예 취소하고 또 플러스 6개월 더 살게 하고 오토바이 잘못하면 사고 안 내더라도 또 구속된다. 실형 선고받아서 들어가서 비용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무서워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법은 잘 돼 있어요. 다만 제대로 집행을 안 할 뿐이죠. 현행법으로도 납품운전죄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해서 실형을 선고한다면 무서워서 누가 그렇게 납품운전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법원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 50만 원, 차례 100만 원, 손방망이 처벌 때문에 납품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